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19화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 김민경 변호사님 예쁘게 머리를 하시고 네, 지금 이번 주 또 상쾌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사실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맞죠? 네. 그래서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임차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법이 규정이 된 경우가 많아요. 자, 이대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이렇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계약 기간이 몇 년 더 연장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주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 거주하는지는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터전이고 근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임차인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쉽게 풀려서 설명하면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각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문제가 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각자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다릅니다. 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임대인이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일종의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영업망이라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각종 투자된 시설 아니면은 각종 단골 고객들로부터 영업망이 다 형성돼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했다고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임차인에게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차인이 다만 그 갱신 요구를 할 때 전체 임대차 기간이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갱신이 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반대쪽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전 임대차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계약이라고 하죠. 재계약을 원할 때 임차인은 내가 상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약기간 만료 적어도 1개월 전까지는 그 상가 건물 주인한테 저 계약 갱신을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계약 종료일 한 2주 전에 나 요 계약 갱신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상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때 나가시면 되죠. 네. 다만 뭐 임대인이 굉장히 마음씨가 좋아서 그 경우에 괜찮다, 좋다, 재계약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네. 당사자에 당연히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보호가 네.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별도의 그거는 그렇죠. 합의가 됩니다. 예.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디리님 한번 어떤 것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그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인도 이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떤 경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까 앞에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 갱신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5년간은 무조건 이 사람
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줘야 되는 이제 지위에 있어요. 근데 예외 없이 이런 조항들이 적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몇 가지 이제 임대인도 거절할 수 있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을 이제 마련을 해놨어요. 몇 개만 살펴보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지 되는 게 제일 기초적인 이제 의무이겠죠. 근데 그 의무를 3기에 총 3번 연체를 했을 때, 3번 이상 연체를 했을 때 그러면은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아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해줬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럴 때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은데 그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열심히 월세도 냈고 한데 자기 임대하는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때문에 실제로 뭐 사건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예를 들면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대차를 준다든지 또는 차임을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굳이 이 임차인을 계속 참고 거기에서 사용 수익을 하도록 하면 너무 불리하니까 이런 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들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3기의 차임이 연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단순히 3번 차임을 좀 적게 낸 걸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약속한 차임이 100만 원인데 이분이 50만 원씩 3달에 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뭐죠 이 말은? 안 돼요. 합산한 금액이 3달치 월세를 밀려야 돼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3번 밀렸다고 하더라도 아직 3달치 월세가 다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50씩 준다면 6달이 쭉 그렇게 밀리게 돼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속할 필요도 없죠. 맞아요. 연속할 필요도 없어요. 기간이랑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초롱초롱하게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